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링큐에서 집계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근데 이게 수학과 관련된 주로 그런 연산들인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카운트라든지 숫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합산, sum, 그 다음에 최소값, mean, 최대값, max, 평균, average, 그리고 aggregate라는 게 있어요. aggregate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행한 작업을 고려해서 목록의 각 요소에 대해 어떤 작업을 수행해요. 이 작업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펑터가 될 거고요.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요소와 또 작업을 해서 계속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어그리게이트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카운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는 자, 일단 한번 쳐볼게요. int 벡터 수업에 300 해서 제가 2, 3, 5, 5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정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유니크한 값을 가져오고 싶을 수 있어요. 유니크한 값을. 그러면 factors of 300에서 distinct 한 다음에 그 카운트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찍어보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3이란 값이 나왔네요. 3이란 값은 이 2가 디스팅트에 의해서 2가 됐고 5가 5가 됐으니까 2, 3, 5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 팩터스 오브 300의 원래 개수는 5개지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운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카운트를 계산할 때 단순히 이렇게 카운트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5413986720 이 넘버스라는 걸 만들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을 카운트해와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건 뭘까요? 홀수잖아요. 네, 홀수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5, 1, 3, 9, 7이 되겠죠. 5, 1, 3, 9, 7. 그럼 5개잖아요. 그럼 여기에 add numbers는 5가 나오겠죠? 해보시면 5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카운트 뒤쪽에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그 클래스의 속성을 가지고도 카운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복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운트의 속성. 자, 커스터머에서 커스터머에는 오더스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오더스의 카운트를 다 계산해서 오더 카운트에 넣어주고 커스터머 아이디를 또 하나의 어너니머스 타입으로 해서 오더 카운트에 넣었어요. 그러면 오더 카운트는 튜플이 될 테고 이 튜플은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오더 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커스터머는 커스터머 아이디, 오더 카운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찍어 보시면 자, 커스터머 아이디의 카운트는 뭐 오더 카운트는 6건. 이 사람은 6번 오더를 했다. 이 사람은 4번, 여기는 7번, 여기는 13번, 18번, 7번, 11번 뭐 이런 식으로 자, 카운트를 계산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쓴다. 그 다음에 합산은 sum이에요. sum. 뭐 sum 이것도 다 복사를 해서 자, 한번 찍어보면 5413986720 이 전체의 내역을 합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다 더하는 거예요. 5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3 아마 55가 나올 것 같은데 45네요. 네. 중간에 뭐가 12 빠져서 4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0부터 9까지 더한 값이죠. sum은 45가 나와요. 그리고 프로젝션 sum이라 그래서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sum에도 조건을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뭐 계산한다 그래서 프로젝션 sum이라고 하나 봐요.
자, 워드에 체리, 애플, 블루베리라는 걸 넣어놓고 각 워드들의 썸, 무슨 썸, 랭스의 썸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 아마 20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자, 20 캐릭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랭스를 다 더해서 썸을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룹핑에서도 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면 그룹별로 썸이 가능할 테니까 이게 상당히 유용하겠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하고 그럴 때 많이 쓰일 거예요. 자, 예제를 보시면 프로덕트에서 자, 카테고리별로 그룹핑을 해요. 그리고 그룹핑한 그 값 중에서 유닛 인 스탁, 뭐 재고 수량, 재고 수량을 다 합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별 재고 수량이 나오겠죠. 네, 그걸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비버리지 카테고리의 그 재고 수량은 559예요. 총. 그 다음에 컨디멘츠는 507, 프로듀스는 100, 및 폴트리 같은 경우는 165 이런 식으로 701, 393 재고 수량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카테고리별로 재고 수량을 각각 다 더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링크와 관련된 연산들이 SQL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꼭 있어야 가능하지만 링크는 오브젝트 어레이라면 뭐든 가능하거든요. 오브젝트나 어레이라면요. 그래서 링크가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값을 갖고 오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값에서 최소 값을 가져오면 당연히 0이겠죠. 자, min 넘버가 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나오죠. 자, numbers min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룹별로 또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룹핑을 한 다음에 어떻게 카테고리별로 그룹핑을 일단 한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가 가장 낮은 것을 가져오도록 했죠.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비버리지의 로스트 프라이스는 4.5 달러겠죠. 달러든 원이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가장 낮은 그 프라이스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나는 이제 그룹별로 이제 최소값을 갖는 모든 아이템을 찾고 싶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기 보시면 let이라는 걸 가지고 미리 그 그룹에 있는 민값, 최소값을 그룹별 최소값을 담아놔요. 그 담아놓은 값과 그룹 안에 회어를 이용해서 같은 애들을 다 담아요. 칩스 프로덕트에. 그러면 이 칩스 프로덕트에 카테고리별 가장 유닛 프라이스가 낮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이 다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같은 게 하나 말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 하나일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비버리지의 프로덕트 아이디가 24번인 게 유닛 프라이스 4.5원,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러겠죠. 그 원인 게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역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기는 하나뿐인데 이게 여럿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거를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면 유닛 프라이스 말고 제 생각에는 유닛 인 스탁으로 하면 비슷한 값이 여럿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많이 수정하지 말고 유닛 인 스탁이 아니고 민 프라이스라고 그냥 할게요. 그대로 바꾸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여기는 다 한 개씩인데 미 폴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나오잖아요. 왜냐면 재고 수량이 0인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개 있죠. 제거 수량이 0인 것들. 이런 식으로 뭐 제거 수량이 0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고 싶다거나 민값 제일 작은 그런 애들을 가지고 오고 싶다거나 그럴 때 이 쿼리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최대값은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카피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민하고 다른 게 그냥 max라는 것. 그러면 이 중에서 max는 9겠죠? 그러니까 9가 들어올 거예요. 네, 9.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민 값처럼 max도 똑같이 뭐 그룹 바이에서 가져올 수 있고 중간에 뭐 그룹별 최대값 또는 그룹별 최대값을 갖는 모든 아이템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굳이 그 방법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평균, 에버리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얘도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이 넘버스에다가 에버리지를 놓으면 이 값들의 평균 값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4.5죠? 4.5라는 값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어그리게이터 연산자들, 집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룹하고 상당히 연관돼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유용하다는 거 제가 그룹하고 엮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덕트에서 카테고리별로 마찬가지로 그룹핑을 하고 그 카테고리별 평균 유닛 프라이스를 계산해 올 수 있어요. 되게 유용하죠? 이런 게 의미 있는 값일 거예요. 가져와 보면 평균 값은 37, 23, 32, 54, 20, 28, 25, 20 이렇게 보면 54라는 값이 얘는 좀 다른 값에 비해서 많이 비싸네 라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되어 있는 20, 20 얘들은 평균 값이 20달러네 라고 하면서 얘들은 좀 가장 낮은 값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이 값을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도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 품목이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가장 많이 뭐 이득을 남기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트라는 게 남았어요. 어그리게이트 연산자라는 거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긴 한데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저희가 어그리게이트라는 그 연산자를 썼고 이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안에 파라미터 정보가 나와요.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펑터만 있죠. 뒤쪽에 더블 형태로.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두 번째 거는 t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시드 값을 넣을 수 있고 그 뒤에 뭐 t 어큐뮬레이터, 더블 t 어큐뮬레이터라는 펑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값은 시드 값과 펑터와 또 그 셀렉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라미터들이 있다. 이걸 뭐 다 알아볼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죠. 그냥 펑터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러닝 프로덕트 플러스 넥스트 팩터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러닝 프로덕트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시드 값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값을 무조건 가져와요. 그러면 1.5와 2.5 2.5가 넥스트 팩터에 들어가고요. 1.5 플러스 2.5 한 결과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리턴한 그 값이 다시 3.5 넥스트 팩터하고 더해져요. 그러니까 러닝 프로덕트는 1.5 플러스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넥스트 팩터는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값이 다시 러닝 프로덕트로 가고 넥스트는 1.5 다시 넥스트는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배열의 끝까지 도는 형태로 계산하게 돼요. 그걸 어그리게이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결과값을 보시면 제가 좀 계산하기 쉽게 해놨거든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그럼 남는 값은 3.5만 남겠죠? 자, 3.5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시드 값을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시드 값을 넣어줄 때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내가 뭐 스타트 밸런스 은행 뭐 어플을 만든다고 할게요. 은행 어플을 만든다고 할 때 내가 밸런스를 계산할 거예요. 내 밸런스는 지금 $100가 있고 100달러 있는 것 중에서 얼마씩 빼내고 나머지를 밸런스로 계속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이걸 보시면 이제 알겠죠? 여기 보시면 밸런스, 그러니까 기본값은 시드가 100불이에요. 100불에서 next withdraw라고 next withdraw이 밸런스보다 작다면 밸런스를 밸런스에서 next withdraw만큼 빼서 밸런스를 넣는 거예요. 근데 밸런스보다 크면 안 한다는 얘기죠. 100에서 그러면 처음에 20이란 값을 빼면 80이 될 테고 80에서 10을 빼면 70, 70에서 40을 빼면 30이 될 거고 50은 안 될 거고 30에서 10을 빼면 다시 20이 될 거고요. 70은 안 하고 30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값은 밸런스는 20이 되겠죠. 20이란 값이 나오는지 볼까요? 컨솔 안 찍었네요. 컨솔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어 보시면 엔딩 밸런스가 20이란 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그리게이트는 이럴 때 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